이런 늙은 쓰레기가 감히 나한테 훈계를 해? 모두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남자가 호텔 연회장에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몸이 불편해 보이는 60대 청소부를 향해 폭언을 퍼붓고 무자비하게 발길질을 시작하죠. 그 남자의 오만함은 극에 달했지만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단 하나의 진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폭행한 그 노인이 호텔의 진짜 주인이자 자신의 미래, 장인이라는 것을요. 딸을 위해 기꺼이 가면을 쓰고 바닥으로 내려간 아버지. 그리고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모두의 숨을 먹게 할 진실이 드러납니다. 과연 이 위험한 진실은 모두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꿀까요? 자,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한가로운 평일 오후 대형 호텔 로비는 8시를 향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급 호텔을 일군 김영수는 40년 전 작은 여관에서 시작한 자신의 여정을 떠올리며 로비 한쪽에서 직원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샴페인을 들고 미소 짓는 사람들, 정중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벨보이들의 모습에서 그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딸 지아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 식사 준비 다 됐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고맙네. 그런데 혹시 도훈 씨에 대해 더 알아본 거 있나? 김영수는 혹시나 안 좋은 소문이 있을까 싶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비서실장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님. 사실 좀 이상한 소문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소문? 그분이 다니는 회사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 좀 성격이 까다롭다고 하더군요. 야근을 자주 시키고 술자리에서도 강압적이라고. 김영수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문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선입견 갖지 마시고. 아니야. 고마워. 일단 직접 만나보면 되니까. 김영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호텔 최고층 레스토랑에 이도훈이 도착했습니다.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에 단정한 정장 차림. 겉보기에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도훈이 정중하게 90도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의 예리한 눈에는 무언가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인사할 때 이도훈의 시선이 잠깐 다른 곳을 향했다가 돌아왔습니다. 마치 연기하는 것 같은 어색함이 있었죠. 어서 와요. 지아가 많이 기다렸어요. 지아가 뛰어와 이도훈의 팔짱을 꼈습니다. 오빠, 우리 아버지셔 멋지시지? 정말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존경하던 분입니다. 이도훈의 말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그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눈에는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자신의 것을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도훈은 완벽한 매너를 보여주었습니다. 포크 사용법, 와인 마시는 자세, 대화 예절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었죠. 도훈 씨 회사 일은 어때요? 아내 한수경이 물었습니다. 바쁘긴 하지만 보람 있어요. 부하 직원들이 잘 따라줘서 다행이고요. 그 순간 김영수는 이도훈의 표정 변화를 포착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라는 말을 할 때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지배하고 있다는 만족감 같은 것이었죠.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김영수가 의도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글쎄요. 원칙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은 일이니까요. 너무 친하게 지내면 업무에 지장이 있잖아요. 이도훈의 목소리가 약간 차가워졌습니다. 김영수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경험상 원칙적이라는 말 뒤에는 보통 냉정함이나 무자비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웨이터가 다음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었습니다. 다음 요리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도훈이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직원을 바라보는 눈빛에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사물을 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죠. 직원이 돌아서자 이도훈의 표정에서 가면이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꼬리에 스친 비웃음 같은 것. 김영수의 직감이 경보를 울렸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해. 식사가 끝날 무렵 이도훈이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호텔 경영에도 참여하고 싶어요. 오빠, 정말? 지아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요즘 호텔도 효율성이 중요하잖아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이도훈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기운이 섞였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이요. 김영수가 되물었습니다. 네, 생산성이 떨어지는 직원들이나 너무 나이 든 사람들,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김영수의 혈관에 차가운 것이 흘렀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직원들, 너무 나이 든 사람들. 이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호텔은 가족 같은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경영은 감정보다는 합리성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도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이 김영수에게는 소름 끼쳤습니다. 김영수는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아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도훈과의 만남에서 느낀 불안감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에 감춰진 차가움.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듯한 시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40년간의 경험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직감은 보통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수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어제 이도훈 씨를 직접 만나봤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 직원들과 조금 더 접촉할 방법이 있을까? 비서실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그분 회사와 우리가 가끔 거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그래, 알아봐줘. 하지만 조심스럽게. 며칠 후 충격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도훈 씨에 대한 정보가 좀 들어왔는데 비서실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떤 내용이야? 일단 능력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고 상사들 평가도 나쁘지 않고요.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평이 생각보다 정말 안 좋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김영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더 있나? 여직원들한테는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깨를 만진다거나 술자리에서 옆에 앉히려고 한다거나. 김영수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지아와 결혼한다고. 근데 실제로 그러는지는 아직. 아니야. 어제 직접 만나보니 느낌이 왔어. 그날 저녁 김영수는 아내 한수경과 딸 지아를 불러 앉혔습니다. 지아야, 이도훈 씨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아버지, 갑자기 왜 그래? 오빠 어디 부족한 데 없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결혼은 평생 일이니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여보, 어제 이도훈 씨가 뭔가 잘못했어? 아내 한수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어제 다시 만나보니 정말 괜찮은 사람 같던데. 그건 겉모습이야.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어. 아버지는 항상 그래. 사람을 너무 의심하고. 지아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도훈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도 잘해주고 미래 계획도 확실하고. 김영수는 답답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이도훈의 편이었죠. 게다가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직감과 소문뿐이었죠. 알았어.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아버지, 나 이미 마음 정했어. 이번 달 안에 정식으로 약혼식하기로 했어. 지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영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가족들의 반대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날 밤 김영수는 혼자 호텔을 둘러봤습니다. 로비에서 야간 근무 중인 직원들을 봤습니다. 벨보이, 프런트 직원, 청소 직원들 모두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도훈 같은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될 거라고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자. 이도훈의 진짜 모습을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김영수는 오랜 친구인 특수분장 전문가를 떠올렸습니다. 영화계에서 일하는 최고의 실력자였죠. 변장을 해서 이도훈 주변에서 관찰해보자.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딸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수는 특수분장 전문가인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영수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부탁이 하나 있어.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나? 물론이지. 하지만 왜?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 우선 나이 든 청소부 같은 모습으로. 친구는 의아해했지만 김영수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변신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꾸준한 운동으로 마르고 탄탄한 체형이었던 김영수. 특수분장을 통해 허약해 보이고 구부정한 노인으로 변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박순철이라는 새로운 인물의 탄생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순철 씨, 내일부터 호텔 야간 청소 근무 시작하시면 됩니다. 인사팀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김영수는 아니, 이제 순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일주일. 그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김영수는 이도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완벽한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천사일까요? 악마일까요? 곧 알게 되겠죠.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이 아무리 깊이 숨겨져 있더라도 마치 처음 호텔에 입사하던 날처럼요. 호텔 직원 출입구로 들어서자 젊은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호기심과 무시가 섞인 눈빛들이었죠. 아저씨, 신입이세요? 나이가 좀. 한 젊은 직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김영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까지 바뀐 그의 인사에 직원들은 피식 웃었습니다. 김영수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자신의 호텔에서 이런 대우를 받다니. 하지만 이것도 필요한 경험이었죠.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을 보는 듯한 시선들. 김영수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호텔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권력과 지위가 없으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몸은 힘들었지만 직원들의 고충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으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운전기사가 뛰어내려 문을 열었고 나타난 사람은 이도훈이었습니다. 지아와 함께였죠. 오빠랑 이렇게 같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 지아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이도훈 앞에서 그녀는 완벽한 약혼자였죠.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도훈은 김영수에게도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김영수는 놀라움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모습만 봤다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걸 지켜보며 김영수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 모습일까? 몇 시간 후 김영수는 호텔 최고층 식당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손님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VIP 룸에서였습니다. 김영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이도훈이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옆에 없었죠. 야, 도훈아, 너 정말 대박이다. 호텔 사위 되는 거야? 친구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곧 이 호텔이 다 내 거야. 이도훈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김영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호텔이 다 자기 거라고? 결혼하면 여기 주인이 되는 거네. 부럽다, 부러워. 뭐 그런 셈이지. 직원들도 다 내 눈치 봐야 할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싹 정리해야지. 친구들이 키득거렸습니다. 김영수는 손에 든 걸레가 떨리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때 젊은 여직원이 술을 가져왔습니다. 주문하신 위스키입니다.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이도훈이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여직원을 훑어보는 듯한 눈빛. 그리고는 갑자기 손을 뻗어 여직원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이름이 뭐야? 죄송합니다. 저는 여직원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도훈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좀 더 있다가 같이 술 한잔 하자. 그의 손이 여직원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일하는 중이에요. 여직원이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도훈은 더 강하게 잡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손으로는 여직원의 허리를 만지려 했죠. 잠깐만. 예쁘네. 전화번호 좀 주면 안 될까? 김영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서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는 꾹 참으며 휴대폰을 꺼내 몰래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여직원이 간신히 빠져나간 후 이도훈의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야, 도훈아, 너 정말 결혼 전에 미리 맛보기. 이도훈도 함께 웃었습니다. 뭐, 주인이 되면 당연한 권리 아니야? 김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던지고 싶었죠.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딸을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김영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도훈에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봤습니다. 지아에게는 상냥한 약혼자였지만 직원들에게는 잔인한 폭군이었죠. 김영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겨우 일주일이지만 이도훈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김영수는 모든 걸 지켜보며 기록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이었죠. 그날도 김영수는 야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은 조용했지만 최고층 식당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도훈이 또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곧 정식으로 약혼식 한다며? 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마침내. 이도훈이 답했습니다. 근데 진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야? 또 다른 친구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도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
그런 감정적인 거에 휘둘릴 나이는 지났지. 김영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뭐야? 실용적인 선택이야. 지아는 예쁘장하니 괜찮고 밤에도 제법 괜찮은 여자야. 호텔은 확실하고 게다가 장인어른은 나이가 있으니 이 호텔을 내가 곧 물려받을 수 있을 거고.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야, 너 정말 계산적이다. 그래도 지아한테는 잘해주잖아. 당연히 잘해줘야지. 겉으로는 김영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딸을 모욕하고 있었죠. 진짜 속마음은 뭔데? 친구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도훈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답답해. 너무 순진하고 착해. 그런 게 처음엔 좋았는데 이제는 재미없어. 대신 몸매는 좋으니까. 말 그대로 S라인 몸매잖아. 김영수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결혼하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어차피 여자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돈도 많겠다. 세상에 예쁜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평생 아내 하나 보고 살라고? 친구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야, 너 정말 나쁜 놈이다. 하지만 현실적이긴 하네. 그때 여직원이 또 술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직원이었습니다.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새내기 직원이었습니다. 주문하신 브랜디입니다.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도훈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것처럼. 고마워. 그런데 못 보던 직원이네. 네, 맞습니다. 여직원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냐고? 김미나입니다. 미나야? 이도훈이 갑자기 일어나 여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좀 앉아. 같이 얘기 좀 하자. 죄송합니다. 저는 일하는 중이라. 미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도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미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그렇게 서두를 거 없잖아. 놓아주세요.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도훈은 더 강하게 잡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손으로는 미나의 허리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쁘네. 나랑 따로 만날래? 너 정도면 따로 얼마 챙겨줄 수도 있지. 싫어요. 놓으라고요. 미나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벌써 일주일에 2번이나 여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이도훈이 미나를 놓아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 틈에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김영수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촬영을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2개 생겼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들려온 발소리의 주인은 지아였습니다. 오빠 여기 있었어? 지아가 화사하게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이도훈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표정으로. 지아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 위에서 남은 일 좀 하느라고. 늦어서 미안해. 지아가 이도훈에게 다가가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 친구분들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지아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이도훈의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방금 전 대화를 들었다면 지아가 얼마나 충격받을지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이제 가자.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이도훈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오빠.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 김영수는 이도훈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지아 앞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남자친구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걸. 김영수는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이도훈이 여직원을 괴롭히는 장면, 친구들과 나눈 대화, 모든 것이 명확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때였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 다음 날 저녁 호텔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도훈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것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김영수는 평소처럼 청소부 순철의 모습으로 호텔에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날 날이었습니다. 저녁 8시 호텔 최고층 레스토랑이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이도훈의 동료들과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지아와 아내 한수경도 참석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도훈 오빠. 지아가 화사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아야. 이도훈이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행복한 커플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연기라는 걸.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샴페인이 터지고 축하 인사가 오갔습니다. 이도훈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의기양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성공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영수는 구석에서 청소하는 척하며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하나 더 있어요. 이도훈이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정식으로 약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지아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에요.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김영수의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저 순수한 딸이 진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파티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이도훈이 슬쩍 자리를 뜨더니 복도로 나갔습니다. 김영수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이도훈이 화장실 앞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응, 나야. 내일 시간 있어? 오랜만에 만날래? 간만에 어때? 평소에 만나던 호텔에서. 김영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약혼식? 아직 안 했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난 결혼해도 너랑 만나서 놀 거야. 아무런 걱정하지 마. 결혼하면 더 좋은 것들도 많이 사줄 테니까. 내일 예쁘게 나와. 내가 예쁘게 나오라는 말이 뭔 말인지 다 알지? 김영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약혼식을 앞두고도 다른 여자와 만날 약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호텔에서요. 통화를 마친 이도훈이 파티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오빠 어디 갔다 왔어? 지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잠깐 화장실. 우리 지아가 내 걱정이 많네. 이도훈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도훈도 평소보다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젊은 여직원이 새로운 술을 가져왔습니다. 며칠 전 괴롭힘을 당했던 미나였죠. 주문하신 와인입니다.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도훈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미나야, 다시 만났네.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 이도훈이 갑자기 일어나 미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 가려고? 같이 있자. 이러지 마세요. 미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도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아와 다른 사람들이 대화에 열중하고 있는 틈을 타서 이도훈이 미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예쁘다, 정말. 그리고는 더 대담하게 미나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놓아주세요.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도훈은 술에 취해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심지어 미나의 뺨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영수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나타났습니다. 손님 안 됩니다.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직원을 괴롭히시면 뭐? 이도훈이 김영수를 노려봤습니다. 누가 괴롭혔다고? 그냥 친근하게 대화하는 거야. 너 같은 늙은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김영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손님, 제발. 닥쳐. 이도훈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파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지아와 아내 한수경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런 늙은 쓰레기가 감히 나한테 훈계를 해.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이 호텔이 발전을 더 못하는 거야. 이도훈이 술에 취해 점점 흥분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김영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큰 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지아가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도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늙은이들은 다 내쫓아야 해. 그리고는 김영수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쓸모없는 놈들. 늙었으면 그냥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라고. 사람들이 멈춰 세우려 했지만 이도훈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도훈 오빠, 그만해. 지아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그제서야 이도훈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진짜 모습을 봤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김영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가면과 특수 분장용 옷을 벗었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가 펴졌습니다. 가발도 벗어던졌습니다. 파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김영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입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할 말 있나? 딸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아내 한수경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파티장이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도훈의 얼굴에서는 술이 순식간에 깼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김영수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설마. 김영수가 천천히 지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뺨은 이도훈에게 맞아 붉은기가 여전했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죠. 지아야,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확인해야 했어. 너의 행복을 위해서. 뭘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영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촬영한 영상들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영상. 이도훈이 친구들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지아는 괜찮고 밤에도 제법이야. 호텔은 확실하고 겉으로는 잘해줘야지. 어차피 새로운 여자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지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두 번째 영상. 이도훈이 여직원을 괴롭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쁘네. 나랑 따로 만날래? 하루 저녁 얼마면 되겠어? 놔주세요. 세 번째 영상. 방금 전 화장실에서의 통화였습니다. 약혼식?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결혼해도 계속 만날 수 있어.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오빠, 이게 정말이야? 지아가 이도훈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도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로 남아 있었거든요. 지아야. 김영수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빠가 일주일 동안 지켜봤어. 이 자식의 진짜 모습을. 내 앞에서는 완벽한 남자친구였지만 회사에도 이미 다 확인해보니 직원들에게는 폭군이었어.
파티장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호텔 회장이 직접 청소부로 변장해서 사위 될 사람을 감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웅성거렸죠. 이도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예요. 저는 오해? 김영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이 영상들도 다 오해인가? 저기 미나 씨한테 내가 물어볼까? 당신이 뭘 했는지.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분이 계속 괴롭혔어요. 손도 만지고 허리도 만지고 성적인 말도 하시고 다른 여직원들도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술 가져다 드리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전화번호도 달라고 하고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이도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건 아니야. 지아야. 나는 너만 생각해왔어. 정말이야. 하지만 지아는 이미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오빠가 한 말들 다 들었어. 나는 그냥 호텔 때문이었구나. 사랑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던 거네. 지아의 목소리가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지아야, 나는 정말 그만해. 지아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리고는 약혼 반지를 빼서 이도훈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더러운 놈. 약혼 반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영수가 이도훈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누구 위에 있으면 안 될 놈이야. 기본적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게 사람의 진짜 품격이니까. 하지만 김영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거든요. 당장 꺼져. 다시는 이 호텔에 들어올 생각도 말고. 그리고 내 딸에게도 접근할 생각 마. 이도훈이 마지막으로 항변하려 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김영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기회를 줬어. 하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든 사람이 봤지. 이도훈이 비틀거리며 파티장을 나갔습니다. 친구들도 어색하게 따라 나갔습니다. 파티장에는 김영수와 지아, 그리고 호텔 직원들만 남았습니다. 지아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김영수도 딸을 꽉 안았습니다. 아니야, 지아야. 사람을 믿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야. 다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지. 입에 상처가 쓰라렸고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호텔 직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영수는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들이 바로 호텔의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안했습니다. 제가 미리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서 한 직원이 나섰습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감사해요. 저희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셔서. 그날 밤 김영수는 지아와 함께 호텔을 둘러봤습니다. 40년간 지켜온 이 공간, 이제는 정말로 안전했습니다. 아버지, 지아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똑똑해질게요.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를게요. 그래, 지아야. 하지만 너무 의심하지는 마라.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김영수가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깊이 숨겨져 있더라도.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사람을 향한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 그날 밤의 사건은 가족의 지켜주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두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김영수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늘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